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명과 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자주 제 학생들에게 묻고 임상에서도 제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모두가 매우 불안해합니다. 50대가 되어서도 밖에서 죽도록 일하고 미친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소 도둑질하듯 일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저 세금 낼 돈 몇 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손들에게 남겨줄 가업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돈을 좀 벌고 나면 헛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위안을 들여 큰 별장을 사고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마음이 불안해서 이상한 대사를 모셔옵니다. 오늘은 거실에 수십만 위안짜리 수정 동굴을 두고 내일은 구석에 금두꺼비를 놓고 모레는 또 무슨 팔괘 거울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책을 등 뒤로 읽었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도 가장 기본적인 이치조차 모릅니다. 집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인테리어가 호화로울수록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주역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억짜리 저택에 사는 큰 사장님들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집안에 이 세 곳이 지저분하고 탁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후는 어땠습니까? 3년도 안 돼서 회사는 망하고 자신의 몸에는 종양이 생기고 처자식과 흩어지고 말년이 처량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가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집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싫은 누추해도 마음은 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을 가두고 길을 모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양택 풍수학에는 세 곳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집안의 사열입니다. 이 세 곳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신선이 와도 여러분의 재물운을 구하지 못하고 의사도 여러분의 만성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청기의 관점에서 우리 중에 황제내경 생리학을 결합하여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풍수인지 말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알아들으면 말년의 안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3대까지 번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중국인은 네 글자를 중시하는데 천이나빌이라고 합니다. 이 네 글자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너무 흔해져서 구호가 되어 버렸습니다. 천이나빌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신체는 완전히 대응하는 거울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보면 집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문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입과 코가 있고 장부가 있고 배설이 있습니다. 집에 풍수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몸과 운세에 바로 반응이 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물성이고 물리학이고 환경과학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에 살면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살면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요즘 밖에 많은 엉터리 술사들이 나침반을 들고 거기서 반나절을 돌리며 현학적인 척합니다. 여기에는 거울을 걸어 살기를 반사해야 하고 저기에는 어항을 놓아 재물을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다 거칠애고 문외한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풍수는 큰 덕은 그 행함에 있고 큰 돈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핵심 장소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관념 하나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양택은 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하고 음택은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양택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양택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탁기입니다. 집에서 만약 이 세 곳이 더러우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기혈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이에서 말하길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합니다. 기혈이 꽉 막히면 병이 오고 암이 자라고 재물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 세 곳을 적어두고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집의 명당입니다. 명당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문을 들어서면 있는 이 현관 구역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집이 외부를 향한 첫 번째 얼굴입니다. 여러분, 대문이 무엇입니까? 중의의 인체 대응 관계에서 대문은 바로 집의 입과 코입니다. 인체의 폐와 심장에 대응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숨 한 모금 못 쉬면 사람은 갑니다. 여러분의 집이 살아있으려면 역시 숨을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밖의 생기, 그 재물은 천지 사이의 그 호연지기가 전부 대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직접 보세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3년 전인데 제게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성은진 씨였고 수출입 무역을 하는 큰 사장님이었습니다. 50대쯤 되었고 사업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가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사람은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마치 큰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밤새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몸이 불편한 건 그렇다 쳐도 사업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된 큰 주문 몇 개가 묘하게 경쟁 상대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물건이 세관에 묶여 나가지 못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심근경색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 쪽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양의학의 수법을 아시죠? 들어가면 바로 기계 스캔을 하고 사진을 찍고 심도자수를 하고 심지어 24시간 심전도까지 달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그에게 말하길 혈관이 아주 깨끗하고 막힌 곳도 없고 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이 없다는데 나는 괴롭다, 질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병이 없는 겁니까? 그는 방법이 없어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를 앉히고 맥을 짚어주었습니다. 제가 그의 맥을 딱 만져보니 감이 왔습니다. 그의 촌맥이 매우 껄끄러워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구의 위치가 떠 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중의를 배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촌맥 후 상초는 심폐계통에 대응하고 집안의 명당에도 대응합니다. 맥상이 저에게 말해주길 그의 상초 기계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밖에 기가 못 들어오고 안에 기가 못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거두고 그의 눈을 보고 물었습니다. 진 선생님, 댁에 들어오는 곳, 현관 그쪽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말하길 선생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 집에 와 보셨습니까? 저는 댁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맥상에서 이미 보입니다. 당신의 촌맥이 이렇게 껄끄러운 것은 당신의 기문이 꽉 막혔다는 뜻입니다. 당신 집 대문이 바로 당신의 기문인데 기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약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당신 집 문 앞에 그 수백 년 안 신은 낡은 신발들, 곰팡이 핀 우산,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둔 라켓과 스케이트, 거기에 쌓아두고 버리기 아까워하는 택배 상자들 전부 치우십시오.
그는 좀 부끄러워하며 집안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독 주택에 사는데 집은 큽니다. 하지만 식구가 많고 습관이 다 좋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현관의 그 천장까지 닿는 신발장에 신발이 넘쳐오르고 바닥은 온갖 잡동사니 천지였습니다. 대문은 본래 컸지만 쌓인 물건 때문에 절반밖에 못 열고 사람이 들어가려면 몸을 옆으로 해서 구멍을 뚫듯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건 입과 코를 막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코를 절반 막으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호흡이 원활하겠습니까? 숨을 못 쉬면 몸의 중기가 어떻게 생성되고 기혈이 어떻게 순환합니까? 집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문 입구는 길을 받아들이는 곳이니 반드시 깨끗하고 밝고 넓어야 합니다. 주역에서 거는 하늘이고 머리라고 했습니다. 대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집의 남자 주인 사업이 반드시 막힙니다. 왜냐하면 건괴는 남자 주인을 대표하고 머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문 입구가 어지러우면 당신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회사에서 결정을 내릴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정이 잘못되는데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 진 사장은 돌아간 뒤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하며 바닥 쓰는 걸로 병을 고칠 수 있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했습니다. 온 가족을 동원해 문 앞에 그 쓰레기들을 전부 치우고 쓰레기 봉투 10여 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을 반짝거리게 닦고 일부러 밝은 현관등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가 다시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문을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 안색이 달랐습니다. 그 회색빛 안색이 사라지고 홍조가 돌며 눈빛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통합니다. 정말 신통합니다. 제가 다 치우고 난 다음 날 우리랑 거래 안 하겠다던 고객이 갑자기 전화와서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하더니 오후에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제 가슴에 그 답답한 기운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이게 뭐 이상할 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가 통한 것입니다. 기가 통하면 피가 돌고 기가 통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명당을 점검하십시오. 집이 아무리 작아도 설령 월세방이라도 문 앞 그 땅은 비록 한 평방미터라도 절대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은 전부 신발장에 넣고 밖에 내놓아 그 냄새를 맡지 마십시오. 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쓰레기 봉투를 문 앞에 뒀다가 다음 날 버리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대기입니다. 문 입구가 더러우면 재물신이 문 앞까지 왔다가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려 가버립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두 번째 장소는 역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많은 가정 불화의 근원인 주방입니다. 주역 8궤에서 주방은 무엇에 대응합니까? 불에 대응하고 우리가 말하는 식록입니다. 신체적으로 주방은 우리의 비위와 중초에 대응합니다. 가정 관계에서는 여자 주인의 건강, 그리고 온 가족의 재물 창고에 대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솔직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집안의 재물 창고는 반드시 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록이 곧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이 더러운데 재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세대나 책임감 없는 도우미를 쓴 집은 위생습관이 정말 엉망입니다. 주방을 보면 정말 못 봐줄 지경입니다. 환풍기 위에는 두꺼운 기름때가 껴서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가스레인지 옆은 온통 채소 찌꺼기와 국물 자국이 검은 딱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의 그릇과 수저는 밤새 씻지 않아 악취를 풍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불이 재물 창고를 태우는 것이고 또한 흉한 기운이 부엌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친구들과 비슷한지 보십시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는 대략 10살쯤 되었는데 깡마르고 안색이 누렇고 머리카락은 마른 풀 같았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사흘이 멀다고 설사하고 감기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흡수 불량이라고 해서 비타민, 소화효소, 유산균을 잔뜩 먹였는데 지금까지 똑같고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를 보니 남편도 근심이 가득한 얼굴에 인당이 검었습니다. 들어보니 최근 주식 투자로 큰돈을 잃어 집안을 거의 말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부인과 쪽이 안 좋고 얼굴에 기미가 넓게 퍼져 있었으며 말할 때 힘이 없고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니 전형적인 비위 허환이고 탁한 기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중의에서 비위는 후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비장은 기육을 주관하는데 비위가 안 좋으니 당연히 살이 안 찝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위병은 온 가족의 운세를 이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대개 주방을 거의 안 닦습니까? 환풍기는 안 씻은 지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쌀통은 어둡고 습한 곳에 둡니까? 그 엄마는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더니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이 바빠서 평소 밥만 하고 대충 닦습니다. 환풍기는 아마 2년 동안 뜯어서 씻은 적이 없고 확실히 좀 더럽습니다. 저는 당시 책상을 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온 가족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물에는 형상이 있습니다. 기름때가 뭡니까? 기름때는 점액이 정체된 더러운 것입니다. 습열의 피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가스레인지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밥을 짓는 곳이고 생명을 기르는 근원입니다. 기는 감응합니다. 이 기름때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러운 기운이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주역으로 보면 주방이 지저분한 것은 불이 막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이 막지 않으면 흙을 생할 수 없습니다. 오행에서 화생토이고 비위는 흙에 속합니다. 그러니 집안 주방이 더러우면 불에 독이 있어 생겨난 흙도 병든 흙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비위가 당연히 망가집니다. 비위가 망가지면 후천의 자본이 없어지고 영양 흡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몸이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주방이 지저분하면 여자 주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나 에너지 장으로나 여자 주인이 주방과 연결이 가장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주인이 이런 환경에서 밥을 하고 그 탁기를 마시고 그 지저분한 환경을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감기가 뭉칩니다. 감기가 뭉치면 비토를 극하여 부인과 병, 유방결절, 자궁근종이 다 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 주인은 집안의 재물창고이고 돈을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재물창고가 더럽고 깨졌는데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마치 깨진 깔때기에 붙는 것처럼 전부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양 많이 안 짓겠습니다.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전문 인력을 불러 주방을 철저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 빠진 그릇, 곰팡이 핀 젓가락 전부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가스레인지는 반짝반짝하게 닦고 벽에 기름 자국도 전부 긁어내 깨끗이 하십시오. 그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그 엄마가 와서 말하길 집안이 밝아진 느낌이고 밥할 때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밥하는 게 형벌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입맛이 돌고 얼굴에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주식은 아직 다 복구 못했지만 적어도 심정이 안정되어 더 이상 엉터리 투자를 안 하고 손절매했습니다. 이것이 풍수입니다. 주방은 반드시 밝아야 하고 깨끗하여 기름 연기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크게 부유하고 귀한 집들은 밥을 하든 안 하든 주방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실험실처럼 표준적입니다. 이건 일종의 경외심입니다. 음식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밥 먹는 곳조차 지저분하게 둔다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생활에 대한 요구가 없고 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세 번째 장소는 가장 소홀하기 쉽지만 가장 무서운 곳,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우리 양택풍수에서 무엇을 대표합니까? 배설을 대표하고 감수를 대표합니다. 인사적으로는 시비, 나쁜 도화, 소인배, 그리고 남모르는 병을 대표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화장실이 더럽고 냄새나고 습하고 곰팡이가 핀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집 식구들의 몸, 특히 신장, 비뇨기 계통, 생식계통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상으로는 전문적으로 소인배를 불러들여 뒤에서 칼 꽂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노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할머니가 딸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병이었냐 하면 심각한 요통으로 허리를 펴지 못했고 단연간의 신장 결석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견디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한약으로 돌을 빼내고 싶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주와 관상을 보니 이 할머니는 얼굴빛이 검고 눈밑이 아주 컸는데 이는 신장의 기운이 극도로 허한 표현입니다. 제가 집안 배치를 물어보았습니다. 낡은 공장 사택 같은 수십 년 된 옛날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 아주 작고 창문도 없는 어두운 화장실인데 1년 내내 축축하다고 했습니다. 물이 새서 구석에는 털이 자라고 변기 뒤에는 그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 들여 수리하기가 아까워 화장실이란 게 원래 더러운 곳이니 그냥 대충 쓴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이 요통과 신장 결석은 바로 그 화장실 탓입니다. 화장실은 물에 속하고 신장도 물에 속합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오물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이 오물을 감추고 있으면 극도로 강한 음의 살기가 생깁니다. 이 살기가 한번 치면 바로 신장 물을 상하게 합니다. 중의에서 신장은 뼈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신수가 상하니 뼈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뼈가 당연히 아프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습기가 무거운데 습의 성질은 아래로 흐르니 체내에서 엉겨돌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또 무엇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집안의 명성과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화장실은 배설하는 곳입니다. 배설이 원활하지 않거나 악취가 진동하면 인사적으로 대응하여 시비와 구설을 부르기 쉽습니다. 즉 집안 사람이 밖에 나가면 뒤에서 욕먹기 쉽고 나쁜 도화, 특히 집안 남자 주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질 나쁜 여자와 얽히기 쉽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에게 결석 배출탕을 처방했습니다. 대시오탕을 가감한 것으로 주로 하초의 습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돌아가서 반드시 사위에게 시켜 그 화장실을 철저히 닦게 하십시오. 창문이 없으면 강력한 환풍기를 달아 24시간 틀어놓고 반드시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변기는 윤이 나게 닦고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그래도 효성이 있어 돈을 들여 화장실을 수리하고 온풍기를 달았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지니 할머니의 요통이 절반 이상 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약을 먹어 돌이 배출되니 사람도 생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화장실을 한번 보십시오. 집이 좁다, 시설이 낡았다 하지 마십시오. 집이 낡아도 닦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변기 닦을 줄 모릅니까? 화장실 문은 항상 닫고 변기 뚜껑도 항상 닫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 더러운 기운을 가두어 밖으로 나와 집안의 양기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상쾌하여 냄새가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탁한 것을 버리고 맑은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대사가 좋아지고 밖에서의 명성도 좋아지며 소인배가 자연히 멀어집니다. 이 세 곳을 다 말했으니 좀 깊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저 청소나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왜 제가 명당, 주방, 화장실 이 세 곳을 강조하겠습니까? 이것은 주역의 삼재의 도에 대응하고 인체의 상, 중, 하 3초에도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명당은 상초의 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관하여 여러분의 그릇과 사업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깨끗하고 기가 순해야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방은 중초의 기를 화생하는 것을 주관하여 부의 축적과 신체의 기초를 결정합니다. 깨끗하고 혈기가 좋게야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하초의 기를 대사하는 것을 주관하여 재앙과 질병을 멀리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깨끗하고 도끼가 빠져나가야 무병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점을 연결하면 바로 이 집의 기맥이 됩니다. 기맥이 통하면 운도 통합니다. 예전에 진짜 부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기업가였습니다. 제가 그 집 풍수를 보러 갔는데 수백 평의 대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충격을 준 것은 거실이 얼마나 호화로운가가 아니라 디테일이었습니다. 그의 주방은 실험실처럼 깨끗해서 스테인리스 상판에 지문 하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은은한 백단향 냄새가 나고 바닥은 굴러도 될 만큼 보송보송했으며 머리카락 한 올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길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직접 변기를 닦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행으로 여깁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릇입니다. 반대로 벼락부자도 보았습니다. 거실은 금빛 찬란하게 꾸며놓고 수십만짜리 소파의 벽에는 수백만짜리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니 지린내가 나고 주방에 가보니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냉장고에는 썩은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그 자리에서 부가 3대를 못 가고 심지어 3년도 못 버틴다고 단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것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는 탁합니다. 탁기는 100가지 병을 낳고 100가지 재물을 깨뜨립니다. 과연 몇 년 못 가서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중풍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선명하게 대조되는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려 여러분이 완전히 단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 대한 미신을 버리십시오. 제게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부자라 유산을 상속받아 단독 별장을 샀고 마당이 아주 큽니다.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세 식구가 20평, 즉 6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아파트에 모여 삽니다. 별장에 사는 학생은 집이 너무 커서 청소 아줌마를 둘이나 뒀지만 자기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건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줌마들이 게으름을 피워 구석에 먼지가 가득하고 지하실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곰팡이가 피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주방은 크지만 물건이 어지럽고 냉장고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천지입니다. 결과는요. 이 학생은 최근 2년 사이 몸이 급격히 나빠져 고혈압, 당뇨병이 다 왔습니다. 겨우 50세인데 약을 한 움큼씩 먹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밖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쳐서 큰돈을 물어주고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집안은 맨날 싸우고 썰렁하며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집은 큰데 사람은 적은 기어입니다. 기가 허한데 지저분하기까지 한이 음기가 깊은 것입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학생은 제 수업을 듣고 제 말을 성지처럼 여겼습니다. 집은 비록 작지만 들어가 보면 현관이 아주 깨끗하고 딱 그 계절에 신는 신발만 있으며 생기 넘치는 스킨답소스 화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주방은 비록 코딱지만 해서 몸 돌리기도 어렵지만 벽타일 틈새가 눈처럼 하얗고 냄비와 그릇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행주는 깨끗이 빨아 걸려 있습니다.
화장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욕조는 없지만 샤워부스 유리가 투명하게 닦여 물때 하나 없고 향초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화목하여 다투는 법이 없고 아들은 건실해서 일지망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 학생 자신도 요 몇 년 승진하고 월급 오르고 몸은 황소처럼 튼튼해 감기도 거의 안 걸립니다. 왜입니까? 기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작지만 깨끗합니다. 이걸 인기라고 합니다. 기가 모이면 재물이 모이고 기가 맑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아들으셨습니까? 풍수의 핵심은 집의 크기에 있지 않고 비싼 장식품을 살 돈이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장을 경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재물신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난신과 병부적을 집안으로 모셔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게으르면 신선도 못 구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극한으로 해내고 한 달만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저에게 말해주십시오. 몸이 좋아졌는지 기분이 좋아졌는지 운이 풀리는지 말입니다.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역의 지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치가 간단할수록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이 대도지간입니다. 인생이 이 나이쯤 되었으면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절에 가서 수만 위안짜리 향을 피우는 것보다 낫고 수만 위안짜리 영양제 먹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들을 때는 피가 끓으며 알겠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 그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보면 아까워하는 마음의 병이 또 도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50세 넘어가는 사람들은 공통된 병이 있습니다.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보세요. 베란다에 종이 상자가 가득하고 장롱 위에는 안 입는 낡은 옷이 쑤셔 박혀 있지 않습니까? 주방 구석에는 비닐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몇 푼 아끼겠다고 수백만짜리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병입니다. 이건 단순히 습관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중의에서는 이걸 단미심규라고 합니다.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70대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전형적인 호인이었습니다. 누구를 봐도 허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큰 병이 있었는데 바로 물건 줍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효자라 매달 용돈을 수만 위안 줍니다. 하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길 가다 병을 보면 주워야 하고 남이 버린 낡은 의자도 집에 주워 옵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헛소리입니다. 1층에 마당 있는 집에 사는데 마당이 고물상처럼 쌓여서 발끝으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집안은 더해서 소파 위에 낡은 신문, 잡지가 가득한데 나중에 본다고 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즉 노인성 치매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찾아와 엄마가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집에서 쓰레기 더미를 보고 혼잣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약을 먹으면 침만 흘리고 바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보니 기운이 음산해서 대낮인데도 집안이 추웠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에는 영이 있고 기가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와 낡은 물건에는 죽은 기운과 원망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죽은 기운이 가득한 물건을 집에 쌓아두니 원래 흐르던 양기가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중의에서 맑은 양기는 위 구멍으로 나오고 탁한 음기는 아래 구멍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맑으려면 맑은 양기가 올라와야 하는데 집에 탁기가 가득하니 맑은 양기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탁기가 덮으니 정신이 막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첫 번째 할 일은 약 먹는 게 아닙니다.
트럭을 불러 침대와 식탁 빼고 집안에 안 쓰는 모든 물건을 다 실어 보내십시오. 딸도 독한 구석이 있어서 할머니가 병원 간 사이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 트럭 3대 분량의 쓰레기를 실어 보냈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밝은 전구로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와서 처음에는 화내고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대략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손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처방한 통교활혈탕을 같이 써서 뇌의 어혈을 녹였습니다. 반년 뒤 할머니는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도 정상생활은 문제없고 공원에 춤추러도 다닙니다. 이것이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재적으로 여러분의 생리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체와 집은 같습니다. 몸속에 숙변이 쌓이고 담습이 쌓이고 어혈이 쌓이면 병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 잡동사니가 쌓이면 집도 병이 납니다. 집이 병들었는데 안에 사는 사람이 괜찮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의 침대 밑, 여기가 제가 보충할 4번째 사열입니다. 겉보기엔 깨끗해도 엎드려서 침대 밑을 보면 맙서사, 수십 년 안 쓴 낡은 신발, 고장난 가전제품, 먼지 쌓인 여행 가방이 가득합니다. 침대가 어떤 곳입니까? 충전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평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잠잘 때 신체의 방어 능력은 가장 약합니다. 우리는 수면을 통해 낮의 소모를 복구하고 신장 기운을 기릅니다. 만약 침대 밑이 쓰레기 천지라면 거기서 나오는 자기장이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불면증 환자를 많이 만났는데 산조인탕이나 용골모료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침대 밑에 뭐 있냐고 묻고 가서 싹 비우고 깨끗이 닦으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약 안 먹고 그날 밤 바로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침대 밑이 어지러우면 여러분의 정신 영혼이 편치 않아 악몽을 꾸고 야뇨증이 생기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오늘 숙제를 하나 더 드립니다. 명당, 주방, 화장실 외에 침대 및 물건도 다 꺼내십시오. 이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수신양성이고 독을 빼는 것입니다. 단사리를 배우십시오. 다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고, 사는 안 쓰는 물건을 빨리 버리는 것이고, 니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이고 인생 후반전입니다. 필요한 것은 가벼운 차림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쓰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멀리 가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하고 장수하겠습니까? 주역은 버려야 얻는다고 말합니다. 낡은 탁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기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주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을 남기면 탕진할 수 있고 집을 남기면 재산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깨끗하고 상쾌하며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한 가풍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자손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집안의 창문이 밝고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하면 바람이 들어올 때 향기가 납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기가 순조롭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몸은 자연히 치유 능력을 가동하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양생입니다. 양생은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생활 환경을 기르고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을 깨우쳤다고 생각한다면 집안이 엉망인 친척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그들을 구해주십시오. 이것 또한 적선하는 일입니다. 수업 마칩니다.